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고 그 돈을 받은 거를 탈북민 가정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중국이랑 나눠 먹어도 북한에서 이만한 돈벌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류가 들어와서 북한을 변화시킨 건 당연하고 맞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게 한 건 탈북자들이에요. 자기 집에다 돈을 보내니 그 변절자 가족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딸 가진 부모들은 누구 집 자식들은 잘도 가더만 우리 집 귀신은 왜 안 가냐고 탈북을 좀 했으면 하는 부모들도 생기는 거죠. 북한에서도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나요? 사유재산은 얼마나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의 사유재산은 1도 없고요. 뭐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다 국가 건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탈북하면은 노예이기 때문에 잡아가는 게 북한이잖아요. 뭐 내 몸도 내 게 아닌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일절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사유재산 아닌 사유재산이 존재하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열심히 장사를 몰래 하고 또 뇌물이 그때 엄청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돈을 벌잖아요. 벌게 되면 그 국가에다 맡기면 큰일 나니까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지? 하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집에다 쌓아놓고 사냥개를 사다가 놓고 집을 지키게 해요. 이게 이제 북한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무 못 사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원래도 내 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고 있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 아닌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막 집도 막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짓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방해가 있겠죠. 야, 너 왜 집 짓냐? 뇌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집을 사거나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북한을 설명하기가 진짜 너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북한은 분명히 집을 국가로부터 입사증을 부여받고 들어간 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서로 문서 없이 사고 팔고 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바꿔 살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맹산에 평안남도 맹산에 살 때 집은 저희 독집이었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윗집을 월세를 줬던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뭐 한 달에 강냉이 20kg씩. 그게 이제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월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못하게 해서 그러지 저게 좀 살라고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시장경제를 만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집에 대한 이슈, 부동산으로 또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수 정권 때 집 사고 진보 정권, 좌파 정권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집을 팔아야 된대요. 그때가 집값이 제일 비싸대요. 그게 왠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북한은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부동산이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이 있다는 거. 불법적인 속에서 서로 이제 팔고 사고 하는데 웃긴 게 직권남용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집을 이제 배정하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냥 집 한 채도 했다 치고, 예. 막 이런 식으로 북한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는 좀 너무 어렵고,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걸리면 큰일 나겠지만 안 걸리는 선에서 암암리에 서로 자기 상황에 맞게 집 사고 팔고 다 합니다. 중개소가 없어요. 근데 거강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해줘요. 참 희한해요. 공식적이지 않고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또 그거를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한 달에 강냉이 20kg씩 그게 엄청 도움이 돼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탈북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송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사건 사고는 없나요? 일단은 아마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북한의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아마 탈북민들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 35,000명이거든요. 35,000명 중에
3만 명만 잡아도요. 이들이 1년에 많이 보내는 사람은 막 500만 원씩 보내줘요. 그 돈이면은 북한에서 1년을 뭐 진짜 떡을 만들어 먹고 소 잡아 먹고는 못해도 1년은 진짜 배 안 골고 옷 어느 정도 입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 돈이 누구를 통해 가겠어요? 브로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브로커들이 중국에 1차적으로 존재하고요. 중국에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북조선 대방을 이제 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금은 두만강에서 만나서 넘겨주고 자기들끼리 하고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고 그 돈을 이제 받은 거를 탈북민 가정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수수료가 엄청나요. 지금 100만 원 보내면 60만 원밖에 안 가요. 근데 이 브로커들이 이걸 목숨 걸고 하거든요. 북한에 세상에 이만한 돈벌이가 어디 있어요. 탈북민 가정 10가정만 딱 제대로 잡고 해줘도 아유, 그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 500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가 거의 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랑 나눠 먹어도 북한에서 이만한 돈벌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작정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꿀꺽했어요. 그리고 뺏겼다 하면은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어요. 그냥 억울한 채로 당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탈북민들이 대량으로 늘어나면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완전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거위알 같은 직업이죠. 황금 거위알 같은 그런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젠 알아서 영상통화도 서비스로 시켜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봤는데 중국 위챗이 있어요. 그거가 이제 북한의 국경 지역들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딱 앞에서 인사말까지 녹화 눌러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돈 얼마 받았다 세는 것까지 다 보내줘요. 그 정도로 이 탈북 브로커들이 일을 이제는 책임감 가지고 해주는데 이게 수수료가 세다고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잡아 족치는 놈의 배가 터져 죽을 만큼 돈을 먹여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수료를 안 받고는 목숨 저당값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아니 그 돈 못 보내봐요. 그럼 북한 주민들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돈이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다는 비밀인 거죠. 한국은 항상 못 살고 미제 구두발 밑에서 신음하고 살고 있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그렇게 믿었는데 사실 한류가 들어와서 북한을 변화시킨 건 너무도 당연하고 맞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게 한 건 탈북자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를 항상 생각하는 거는 배신자, 변절자거든요. 근데 그 변절자들이 가가지고 너무 잘 사네. 그리고 자기 집에다 돈을 보내니 그 변절자 가족이 너무 잘 사네요. 근데 우리는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이고 남아서 나라를 조국을 지킨다고 하는데 차려주는 게 없어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근데 이 배신자 가족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사람들이 동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딸 가진 부모들은 누구 집 자식들은 잘도 가더만 우리 집 귀신은 왜 안 가냐고 탈북을 좀 했으면 하는 부모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인데 저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탈북을 했지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았대요. 제가 처음으로 돈을 보낸 그 액수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탈북을 하려고 해도 좀 잘 먹고 힘이 있어야 탈북을 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쓱 오는 게 아니라 온갖 정신적 압박과 그런 걱정들을 너무 이제 하게 되면서 삼국을 걸어서 산을 건너고 아유 그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잘 먹고 영양 보충하고 계시라고 돈을 보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돈을요 중국 돈으로 받아줬는데 이만큼이었대요. 근데 그거 딱 받아주는 순간 너무 행복하더래요. 뭐 사회주의고 조국이고 다 쓸데없더래요. 이게 저만 이런 걸 느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돈이 북한 주민들 인식도 바꾸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도 일으키고
실제로 저 북한이랑 이제 영상 통화해가지고 자기 집을 보여주는 탈북자들도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놀랍죠. 첫 번째 화장실 보고 다 놀라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이 여기 창고보다도 못해요. 여기는 컨테이너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 옛날에 지어놓은 오막살이 같은 거 흙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화장실에 대리석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이라든가 영상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탈북을 더 장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좋지 않아요? 인구 감소잖아요. 인구 감소인데 탈북민들이 열심히 와가지고 지금 외국인들도 300만이잖아요. 넘잖아요. 근데 탈북민들 많이 오셔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자립하고 또 하면은 저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대한민국에 보니까 남남북녀가 만나가지고 사는 가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 탈북민 중에 퍼센트가 제일 많은 게 여성이에요. 80% 넘어요.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낳다 하면 애가 둘이에요. 저도 애가 둘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애기 나오니까 애국자란 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는 그 교육에서 이게 없어졌어요. 못 먹고 못 산다 없어졌어요. 안 해요 이제는. 안 믿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 뻔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알고 한류가 북한을 지배해버렸는데 그리고 이젠 북한 주민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세뇌가 깨어나는 게 지역 차이거든요. 국경 지역이나 평양은 거의 깼다고 보면 되고 저기 안쪽에 평안남도, 맹산, 독천 이런 데는 딱 쌓여가지고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런 데 사람들 때문에 북한이 아직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거기선 진짜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미국 놈 때문이다. 남조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경 지역이나 이런 데는 외부 문물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후계자로 평가되는 김주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 주민들의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김주애가 이번에 중국도 가고 엄청 그 후계자 코드를 밟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후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김주애가.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북한 주민들 반응이 나타나요. 저 농촌 구석에 감자나 캐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장군님의 후손이 나타났는데 저렇게 좋고 멋있는 건 입어야 된다 이런 주의고 그 어린애가 명품을 하고 나왔잖아요. 물론 북한 주민들이 명품을 모르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에서 북한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몰래 해왔어요. 녹음으로. 근데 시골은 그런 입장이고 깬 이런 시내 쪽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고 이렇게 밝혀왔어요. 입장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말도 안 되는 한국의 거짓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탈북민들께서 북에 남기고 온 가족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전해 들으시나요? 중국 국경 주변에 계신 분들은 중국 핸드폰으로 중국 전파를 잡아 영상통화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희 집은 제가 탈북을 안 했다면 아마 다 굶어서 지금 죽었을 거고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저 아니면 인생이 안 바뀌었어 일단.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 소식이나 또는 저 말고도 주위의 탈북민 친구들이 가족의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한국만 가면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 한 번 돈 보내줄 때 잘 잡아야 돼요. 이 돈 갖고 종잣돈 삼아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렇게 말해줘도 막 오토바이 사고 뭐 사고 난리가 나요. 집까지 허물어져서 떠내려갔다고 거짓말한 동생도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 보내준 돈 다 쓰면은 먼저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기억을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또는 뭐 누군가가 돌아갔다, 위급하다. 중국 통신사를 국경 지역에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거를 듣게 되면은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돈을 또 계속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냉정해줘야 돼요. 근데 정작 그 북한에 있는 가족의 목소리만 들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종잣돈 해주고 1년에 무조건 한 번 통화 날짜를 정하고는 하면 안 돼. 와도 안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힘들게 벌어서 주는 건데 평생 그 뒤치다거리만 하다 보면은 언제 자립하겠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면 영상통화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 통신사니까 북한의 국경지대니까 거기에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앞적지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이 앞적지대까지 나가서 앞적지대에 있는 식구들을 데리고 국경까지 와서 통화시키고 돈 줘서 보내요. 중국이 나쁜 역할도 하지만 좋은 역할도 이제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봐봐요. 지도를 봐봐요. 북한 사람들 중국밖에 갈 데가 없어요. 난민으로 인정해서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수많은 인생의 불행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배급이 끊기거나 식량이 부족할 때 주민들이 버티기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소금. 물하고 소금을 못 먹으면 죽거든요. 아, 진짜 북한의 소금이 귀해요. 너무 귀한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행사장 가는 데마다 소금을 또 예쁘게 가루소금까지 해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선물을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소금만 입에 넣고 있어도 간이 들어가니까 저는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고추장물 이제 한 바가지 타가지고 먹고. 근데 나중에는 고추장물도 너무 귀했어요. 고추장 말 식량이 있으면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 같은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이었던 게 그냥 풀 뜯어 먹다가 풀 뜯어 먹으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산을 가야 되잖아요. 산 타는 게 에너지가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서 누워서 있은 게 4일을 굶어가지고 저는 죽음의 문턱을 갔다 왔죠. 아,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나 막 환장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내고 싶은데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버리고 있어요. 여기는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해요. 아니 그거 왜 옛날 얘기를 하냐고.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요. 말도 못해요. 옷 쓰면 그냥 마지막에 굶는 거죠. 예. 그래서 풍족한 사회에서 이렇게 되지도 않은 살 빼기를 한다고 맨날 그 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행복하지 않더라니까요. 살 뺄 걱정하니까. 너무 대한민국과 북한은 천하지 차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저의 경험에 의한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슬리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다면 악플 말고 조언으로다가 잘 달아주세요.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산 지가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어 와서 저도 이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은정 TV도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